우리 여는 시 하나 있도록 있죠? 네. 예. 네. 어디가 있을까? 여기. 네. 교수님, 네. 그 오늘은 대면 아닌가요? 오늘은 대면 아니고 비대면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걸 그랬어요. 예, 오타가 예. 있었어요. 못 봤는데. 그러면 여기 오십시오. 이쪽으로 연구실로. 네. 예, 네. 같이 세 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여는 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학기가 끝나가고 모든 분들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다들 실습을 이제 다들 고생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학기 중에서 이제 발표를 이어나갔는데 제가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복음 가운데 다들 참여를 하고 계셨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정말 쓰임받는 일이 가득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연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몇 점이신지 혹시 이제 한 주에 감사한 점들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같이 나눠주시면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점 만점에 몇 점이시고 또 한 주에 감사한 점 어떤 것들인지 잠깐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몇 점인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예, 나눠도 될까요? 저 조금 가시고 네. 이게 이제 오셨으니까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이제 들어오십시오. 위로. 예, 이거 들어오십시오. 예, 됐네. 카메라가 있어요. 저는 5점 만점에 현재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3일 전까지 이 93kg였는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부터 이 만보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16,000보씩 걷다 보니까 3일 만에 애를 하나 낳았어요. 3kg 애를 낳아가지고 90kg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막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네, 날아갈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보기 이런 설치가 하루에 10,000보씩 하시면 하나님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주 감사한 점은 일단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다음에 이 선지론산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1시간씩 돌면서 운동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 날 아는 친척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인생을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양반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자식들도 며느리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또 어떤 아는 분들은 또 이제 남편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간다 전화 왔는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밥 먹고 또 보고 커피도 마시고 똥도 잘 싸고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막 큰 것을 이루지 않아도 실은 그 큰 것보다 더 그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하신 하나님께 그런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되죠. 아, 네. 저는 5점 만점에 좀 아, 소개해 주세요. 저는 5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근에 들어 더 감사한 일들이 전 가득한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돼서 정말 감사한데, 조금 발표가 조금 딸리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4.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현장까지 참여해 주신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4.8입니다. 어제 그 저녁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집에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네, 있어요. 그랬더니 뭘 막 음식을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 평상시에 부모님 같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자기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셔서 자기가 딸노릇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까지 밤에 우리 차로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녁 내 그리고 아침까지 그 어제 맛있게 먹어서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다 끝내고 전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오늘은 대면으로 하신다고 해서 근데 카톡을 제가 막 그런 거에 빠지고 뭐 과제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 구경도 하고 예 반갑습니다. 예, 소장 나는 감사합니다. 이은혜, 정다희, 김삼일하고 있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5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잠을 한 5시간 정도 자는데 어제는 10시간을 잔 거예요. 자고 나니까 평소와 틀리게 잠을 많이 자니까 오히려 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또 좀 그러네요. 그래서 또 새벽 기도도 못 간 게 좀 아쉽고 이제 그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호떡 20개를 또 주변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또 좋아를 하신 게 감사했고 호떡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웅이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보여 손가락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녹화가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이번 한 주도 감사하고 있고 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4.5점이고 이번 한 주간 뭔가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최유리, 장영여, 서선민, 이정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점 정도 되고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네, 한 2점 정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조금 좀 아프셨는데 잘 나으셨는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좀 잠을 푹 자서 기분이 좋고요. 한 4점 정도 되고, 또 일주일 동안 감사한 점은 제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조금 피곤하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은 한 3.5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감사했던 점은 그냥 이렇게 잘 일주일 잘 넘어갈 수 있음에 사건 사고 없이, 그리고 제 주변에 코로나19가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는 5점인데요. 오늘 월급 들어와서 원래는 오늘 5점인데 알바입니다. 발표 잘할 수 있을지 걱정 때문에 지금 1점 깎여가지고 지금 4점입니다. 저 이번 주에 감사했던 거는 다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거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네,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이따가 어디에서 돈 쓰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좀 가고 싶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자, 먼저 그러면 황보재령 고준학원님 하겠습니다. 황보재령 학원님? 네, 저는, 제가 저기 게스트룸 알바를 하고 있는데, 요즘 친절한 고객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좀 덩달아 그 기운을 받아서, 좋은 기운 받아서, 제 기분도 5점입니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고준학원. 저는 4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날이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일주일 좀 감사했던 거는,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왔었는데, 그 친구가 힘든 와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다고 해서, 아직도, 저는 평소에 많이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서 너무 좋았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조희원, 이은영, 송준영 학원님 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저희 아빠가 이전에 그 사역하셨던 교회 목사님이 집에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교제했었는데 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학원님? 네, 저는 5점 만점에서 한 4.5 정도입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준혁, 조현지 학원님. 제 기분은 5점입니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 기분이 좋지만 짧은 하루였기 좀 아쉬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지 학원님. 저는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을 자긴 잤는데 뭔가 좀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깊게 잠들지 못해서 조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시간을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혜진 학원님, 김진선 학원님 순으로 갈게요. 네, 저는 지금 기분이 5점 만점에 5점이고, 잠을 제대로 자가지고 좀 개운하고, 감사한 것은, 기분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좋고, 또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좀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학원님. 네, 제 기분은 4점이고요. 이번 한 주간 계속 좀 빨리 일어났어야 돼서 4점이고, 한 주 동안 감사한 점은 그래도 빨리 일어날 수 있게 일으켜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셨네요. 네, 진선미. 또 호주영 학원님. 저는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고 제가 요즘 지금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자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감사한 점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김영웅 학우님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네, 이제 들어오시면 또 나누도록 하고 오늘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요즘 또 컨디션이 좋은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 평범한 일상 이것이 참 감사하다. 예,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뭐 도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고 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뒤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삶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제가동센터에서 최근까지 실습을 하고 아마 실습생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160시간인가요? 네. 예, 그 시간을 장기적으로 물론 120시간만 하고 이론 수업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론 수업 없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서남지역아동센터 한번 실습 발표 내용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자, 한번, 예, 안에 들어오셔갖고, 함께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가까이 오고. 네. 네, 저희는 서남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실습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발표를 이어가게 될 최지웅이고 이제 실습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정현 학우가 이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그냥 누르세요. 네. 네, 이제 목차로는 실습 기간 소개, 그 기간 소개랑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할 거고, 이제 실습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정현 학우가 이제 발표를 이어갈 것이고, 실습 소감은 이제 다 같이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기간 소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 기간 이제 서남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개인 시설로 이제 운영 법인이 이제 등록되어 있고요. 이제 2011년 3월 2일부터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그 백운동 일대에 있는 이제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재지는 이제 남구 독립로 62번지에 있는데 백운동 일대에 있습니다. 그 남구청 쪽 근처 내려가면은 이제 그 센터가 위치돼 있고요. 네, 연락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굉장히 그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좀 지역아동센터 하면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다가 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이거를 실습 이제 동기의 설립 동기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립 동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백운동 일대가 재개발 이제 이제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취약계층으로서 거주하는 그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올바르게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있는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방과 후 방치된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이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제 그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백운동 일대가 이제 재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고층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계층들이 이제 속해 있어요. 이제 조금 취약계층에 이제 해당되는 그 아동들도 이제 또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조금 이제 학교를 이제 학교를 마친 후에 이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집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동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그 아동들이 이제 그 아동센터 내에서 이제 여기서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이제 그 서비스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진짜 통합적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어요. 이 아동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그 실습을 이어갔었습니다. 제가 여기 재개발이 지금 그 센터에 보면은 센터 건너편은 거의 이제 재개발을 많이 했고 또 재개발을 계속 지금 근데 그 뒤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조금 주택단지 이렇게 일반 2층 주택단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이제 모금에서 심사를 가보면 그쪽 지역이 저소득층이었는데 다 개발이 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하면 그쪽 자체가 또 지역아동센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쪽을 이사를 또 해야 되더라고. 재개발이 다 되면은 그 건물 자체도 재개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는 새로운 어떤 거주 지역을 찾아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은 원래는 이쪽 지역이 저소득층인데 이제는 아파트 이제 처음 다 개발이 돼버리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조금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처음에 어려웠는데 개발이 돼버리니까 층 자체가 중산층으로 막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사업이나 이 방향도 좀 달라지고 이동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쪽 지역에 서남지역아동센터가 서남교회 그 부근에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좀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저께도 시민참여단 활동을 가면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봉주 초등학교인가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교육만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아이들을 보는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생들 공부 잘하냐 안 하냐 이 정도만 정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꾸 그 학교 선생님에게 정보를 이렇게 주고 학교를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애들에 대한 거기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애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딱 주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학교를 안 나오니까 막 이렇게 문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그 정보를 막 주니까 선생님들이 음이 짜는 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음이 짜는 거. 그래서 정보를 잘 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돕도록 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어제 시민참여 모임에서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여기 근무 조직도를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센터장 박선우님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생활복지사님이랑 아동복지교사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인원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언급이 돼 있지 않고 프로그램 지원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이제 근무 조직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남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그 인원들을 이제 근로라든가 이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제 그 상시적으로 이제 모집해서 그 아동들이 이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교육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 이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항상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그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문화 교실이라든가 이제 다문화 교실 이제 그 원어민 교사 그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더 역량 강화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주요 사업을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은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총 5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보호 프로그램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센터에서 교통안전, 실종유기, 보건위생,
약물 오남용, 재난 대비, 아동학대 예방 및 대비에 관련돼서 이제 그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이제 그 아동들에게 이제 매달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1시부터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아동들에게 이제 백운동 일대에서 이제 등하교를 이제 특히 이제 하교한 뒤에 이제 그 센터로 이제 지금 학기 중에서는 이제 오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올 수 있게끔 이제 아이들에게도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더 이렇게 예, 특히 교통안전 부분에서 이제 그쪽이 또 육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새지 않게끔 또 이제 또 각별하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매년 이제 구청장에게 이제 그 현황을 보고를 항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생적인 부분, 이제 급식, 간식, 등하교 등 일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그 아동들 외에 이제 여기 생활복지사분과 이제 저희 이제 그 시스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서류 관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등하교 도우미를 통해서 이제 저학년들 위주로, 저학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센터 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보호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화동센터는 가장 큰 것이 보호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있어서 애들 집에 가면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야간 방과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야간 방과후에 이제 늦게까지 있는 친구들에게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보호했다가 부모님 오시면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들을 하는데, 일단은 그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잖아요. 부모가 보호할 수도 없고 학교도 보호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 시간에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야간 방과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재 도움을 주면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이 아동센터에서는 정말 많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제 희망이 꼽히는 공부방 16호점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매일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제 학습 지도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그 네 과목과 그 영어 이제 과목을 위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이제 받고, 이제 아동센터 안에서도 이제 그 교육받은 것들을 이제 잘 복습해 나갈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을 잘 이제 조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한자랑 이제 그 영어 이제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를 이제 이렇게 등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제 그 밑에 여기 3번 부분 보시면은 기억력 스포츠, 다문화 이해 교육, 원어민 교실, 한자 수업, 전래놀이, 이제 신용 체험 교실 등 이제 아이들이 더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그 교육적인 부분 안에서 더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이제 아동센터, 이제 서남 지역 아동센터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꼽히는 공부방이라는 게 뭔 말인가요? 이제 돈을 지원해 주는 거 같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됨으로써 이제 좀 아이들이 더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더 이제 신뢰를 하면서 또 이제 아이들을 또 맡기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희망이 꼽히는 공부방 16호점은 아마 그쪽에 그런 그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이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한다든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학습 교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네. 역량 강화는 누구를 역량 강화시켜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공부 이제 학습이라든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억력 스포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아이들이 이제 더 뭔가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습득이 잘 될 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다문화 이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실습 중에 있었을 때는 이제 필리핀 그리고 중국 이제 그리고 필리핀, 중국 그리고 캄보디아 이제 등 이제 많은 이제 그 문화 가운데서 계셨던 이제 그 진짜 현지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민자 네, 가족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애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백운동 일대에서만 거주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 이렇게 넓은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제 센터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등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면 기억력이 증진이 되는가요? 여기 기억력 스포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억력 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책을 이제 사진을 찍어놓지 못했지만 이제 기억력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제 교사분이 계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오시진 않지만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낱말 같은 거, 이제 뭐 단어 같은 거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좀 말 그대로 이제 기억력이 운영할 수 있게 이제 더 이렇게 기억을 잘할 수 있게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참관을 방학 때는 했었는데 제가 학기 중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 스포츠라는 게 제가 생각한 것은 네. 단어를 외고 나서 운동장 한 바퀴를 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네. 그 스포츠를 공부하고 나서 뭐 그냥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어떤 영화인가 그 어떤 검사가 됐는데 그 친구는 네. 그냥 혼자 앉아서 읽으면 책이 안 되는데 뭐 놀면서 한다든지 운동을 막 달리기 하면서 책을 보면 잘 된다면서 막 달리기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뭐냐 이게 지금 내가 나도 좀 한번 기억력이 떨어졌었는데. 교재가 아까 보니까 네.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나중에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제가 그 TV 오늘 강주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그게 봤다면서 어떻게? 치매 예방 치매. 치매 예방도 있고. 기억력에 좋은 스포츠요? 아니면 뭐 한자를 이야기를 해보라고. 참가했는지. 뭘 참가했는지. 참관이요.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교사분이 이제 잘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보조 역할을 했고 이제 아까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애들이 활동하는 거는 이제 그 전래놀이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기억력 스포츠라고 해서 기억력이 기억력을 좋게 해서 박수를 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뭐요? 아니에요. 예. 다음에 지금 이거 뭔지 좀 알아가지고 신용체험 교실은 뭐 어떤 데요? 신용체험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신용적인 그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놀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어나갔는데 우선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신용체험 교실이 이제 제 실습이 조금 불규칙적이어가지고 이 신용체험 교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돼서 청소년들 신용체험 보니까 우리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금전출납부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신용 관리 방법 우리가 아이들이 용돈 쓴 거라든지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이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되는데 이게 그 가난의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일수록 돈 관리가 잘 안 돼. 막 써본다든지. 근데 있는 아이들은 더 아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런 신용과 은행 관련된 금전출납부 쓴다든지 내지는
아직은 신용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인가 그렇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네요. 예, 기억력 스포츠가 뭔지 좀 꼭 알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직접 연결해서 한번 우리 그 원장님한테요? 원장님한테 한번 잠깐만 예, 박소로 현지 인터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서남 지역아동센터 지금 실습 발표 중인데, 우리가 기억력 스포츠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으실까요? 잠깐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학생들 듣고 있습니다. 집중력,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세계 지도를 펴놓고 각 나라, 뭐, 아시아, 아프리카, 그쪽에 그 나라의 특성, 또 그 나라의 중요한 그런 뭐 수도라든가 그 나라의 그 뭐 특이한 상황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줌 비슷하게 그걸로 이제 교육을 시켜요. 네네. 그래서 그 역사 의식 고치도 되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이제 스포츠라 나는 기억력 스포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그렇게 스포츠처럼 늘 훈련을 해가지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걸로. 나는 뭐 단어를 10번 입으로 이야기하고 네, 박수를 그렇죠. 10번 친다든지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것도예요. 기억력을 스포츠처럼 네. 막 그 교수님 말씀하는 것도 10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맞추기 하고 이렇게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단어를 스포츠적으로 이렇게 보고 암송하고 또 그거를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스포츠라는 것이 서로 팀으로 나눠갖고 뭐 경쟁을 한다든지 그런 거런가? 예, 꼭 그것보다도 그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예 멤버들을 구성해가지고 네. 그 아이들을 그 스포츠 선수처럼 그렇게 정예 부대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기억력 스포츠면 애들 5명 묶어가지고 단어를 저기 양림동산 산에 가서 10바퀴 돌면서 단어를 외라. 요러면은 기억력 스포츠가 되겠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예.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그 스포츠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집중력 향상과 뭐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스포츠가 아니구만. 아니 근데 더 가서 막 운동 띠임박찜 하면서 단어 외우는 거 이거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박수치기 게임 하면서 한다든지 요가 하면서 단어 외우기 한다든지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지 말고 본인이 개발해서. 제가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왜 그런 걸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심리학 전공을 나중에 했었잖아요. 인지심리 전공을 했는데 그 ADHD 친구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지 기능이다 그러면 어떤 인지적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꾸는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뭘 보고 있냐면 운동을 시키는 거야. 아이들을 어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놀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체력 훈련을 시키게 되면 우리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정서나 인지나 내지는 정서나 이 신체나 환경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건 큰 덩어리를 하나로 돼 있다 이게. 예, 과학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환경이라는 것은 내 몸과 정서와 관련이 안 된 것 같지만 예, 갑자기 이제 이 환경이 예를 들어서 뭐 눈이 갑자기 내려본다 이 시간에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또 갑자기 여기에 없었던 돈이 그냥 용돈이 다 꽂혀져 있다. 이 환경이 있다 그러면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 운동을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이게 딱 있더라고요. 내가 심리학과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1시간 동안, 하루에 1시간 정도 열심히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상담하는 거.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활동하는 거. 이거 간에, 이 세 개 간에 치료적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치료적 효과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다 효과는 있어. 효과는 있는데, 그럼 뭔 말이에요? 다시 이제 심리적인 것을 토로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효과가 있고, 운동을 열심히 가서 하는 것도 심리 효과가 있고,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세 개가 같이 하면 더 좋겠지. 그래서 이제 통합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래서 몸과 마음과 환경이라는 것이 같이 하는데 우리가 나는 심리학과니까 심리만 봐. 나는 뭐 피지컬하는 물리치료사니까 막 몸뚱이만 봐. 나는 영적인 것만 한 사람이니까 그냥 영적인 것만. 이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거지. 전문가 중심.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피지컬한 부분이 한 덩어리를 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 그것을 고려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어저께 교육복지의 교육 적차가 너무 심해진다. 그러니까 잘한 애들은 성적은 더 높아졌어. 그런데 못한 애들은 성적은 더 하위권으로 떨어져 본 거야. 그러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가 이제 교육만 신경이 쓰는데 돌봄이 없는 교육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돌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 안에 정서나 문화도 같이 가져야만이 지적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회복지나 상담이나 전문가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전문가 중심적인 틀로 세상을 봐버리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팩트 있게 어떤 서비스가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 통합적 관점, 클라이언트 중심적 관점에서 이 복합적인 욕구와 하나의 통합된 하나의 심리사회적으로 이렇게 통합된 하나의 인간으로 전체로 보고 그것을 심리사회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주고 연계하는 것이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한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어떤 몸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인지 기능이나 상담 기능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그건 좀 강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예. 그다음 예. 네.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영화를 이제 같이 보러 간다든가 이제 현장 체험 학습 그리고 이제 모의 의회 등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이루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센터에서 이제 그 뭐 센터장님이라든가 뭐 이제 생활복지사 선생님이 이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치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이제 갈 곳을 정하는데 이제 사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0년 이전에 찍혔던 사진들이에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뒤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의 사실상 이제 문화 프로그램 자체는 많이 못하게 됐고 특히 20년도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센터에 이제 출석하는 아동 수가 너무 많지 이제 당분간 이제 다시 돌아올 거지만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시점이 있어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은 사실상 거의 이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제 서남 지역아동센터에서 약간 좀 지역만 이렇게 아동센터만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지역사회 이제 그 요구사항과 함께 이제 고려를 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좀 우선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이제 이 백운동일 때 그 주변 환경을 우선 파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고 이제
이것들도 이제 또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전래놀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그 백운초고등학교 그 일대를 이제 그 환경을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그 오후 중에 이제 한 3시에서 한 5시 사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뛰놀고 이제 그 전래놀이에서 이제 그 매주마다 이제 그 전래놀이 강사분께서 이제 준비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 방문해서 논다든지 또 학교 안에서 전래놀이를 한다든지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거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특화 프로그램이란 말이시군요. 네. 그래서 네, 약간 기억용 스포츠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 특화 프로그램에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안 뛴다면서 스포츠가. 아, 왜 그래? 그 스포츠라고 명칭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뛰잖아 지금 여기는. 뛰잖아. 진짜. 뛰어야 기억력이 잘 될 거 아니야. 한번 딱 뛰고 나면 아이들이 차분해져. 예, 뛰어야 되는데 안 뛴다고 그래. 그래서 자, 좋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줄다리기 여기도 뛰잖아 네. 지금. 줄다리기 아니라 지금 뭐예요? 약간 줄넘기가 줄넘기,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방역 이제 원칙으로 둔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 대학교 이제 개학을 하면 뒤에다 줄넘기를 놓고 애들이 존다. 그러면 저 밖에 가서 10번 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은 잠도 깨고 기억력도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좋은 방법. 좋은 방법. 네. 단체로 존다 그러면 이렇게 단체 줄넘기 해가지고 옥상 가서 오고. 저는 단체 줄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기억나요. 그러니까 단체로 존다 그러면 옥상 가서 이렇게 한번 하고 수업 전에 서클 열기로 단체 이렇게 한번. 저기 주차장 쪽에서. 아니 이렇게 하고 자기다가 지금 낮에도 줌으로 쏘면 화면 딱 나오는 거 없나? 낮에는? 낮에? 네. 그러면 저쪽에 우리 저 운동장 저쪽에다가 스크린을 딱 해놓고 운동하면서 그거 보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창의적으로. 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관련된 건데요. 이제 약간 타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그 아동센터가 이제 그 프로그램 아동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기관으로는 남구청 푸드뱅크 남구봉사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서남지역 아동센터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지역사회 내 아동을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 실현에 이제 지금 서남지역아동센터에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실습 기간이 있었을 때는 이제 여기 찾아가는 지식재산 아카데미라고 약간 이제 그 과학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과학 선생님을 이제 파견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이거 보면은 이제 풍선 가지고 마찰 이제 이 중력이었나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에서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아동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해 왔습니다. 문지르는 것은 중력하고 관련이 없나요? 중력이 아니라 마찰력. 네, 마찰력. 네. 네, 이제 다음 관련된 실습 내용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정현하고가 이제 발표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 내용 발표할 거고요. 이제 실습 기간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 잡았습니다.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해서 1주차는 이제 아동센터 소개 및 OT 시간을 갖고 이제 실습 기간하고 프로그램 참관, 아동 관계 형성, 학습 보조 회계 교육, 놀이 지도와 문서 작성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솔직히 학습 보조하고 놀이 지도는 2주차하고 3주차까지 해서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참여까지 하는 건 다 똑같은데 1주차에는 이제 주요로 이렇게 했고 이제 2주차에서는 이제
기초학습 및 야간 프로그램 학습 보조, 행정 업무 보조와 센터 환경 관리, 5대 의무 교육 참관, 아동과 의사소통훈련, 실습 기간 및 지역사회 이해와 회계 교육 해서 2주차 이렇게 진행하고요. 3주차에서는 이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 수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 전반적인 내용과 이제 상담하기 해서 이렇게 3주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에는 이제 학습의 주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학습이 프로그램 보조가 있고 이제 하는데 이제 학습 지도에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센터 내에서 노는 것도 장난감이나 이런 거 노는 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놀도록 지도를 하고요. 이제 학습 지도해서 이제 초등학생하고 이제 중학생 친구들 웬만하면 초등학생 친구들을 웬만하면은 하는데요.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4개의 과목을 문제집이 있는데 하루 3장씩 풀도록 도와주고 이제 저희가 또 채점하면서 틀린 문제는 체크해서 다시 풀도록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서남지역 아동센터의 규칙이 따로 있는데 이제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기, 뭐 친구들과 싸우지 않기 이런 식의 등등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을 안 지킬 시 한 장 더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 지키면 총 4장 하루에 총 4장 하는 거고요.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들하고 중학생들은 이제 영어도 같이 지도하고 있고요. 이제 좀 방과 후 활동이라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이제 다른 학원 같은 데 갔다 오거나 하는 친구들은 또 야간까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야간에 남아서 이제 학습 지도하고 이제 집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저도 다 겪긴 했는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오실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원어민 수업, 한자 수업, 전래놀이, 기억력 스포츠, 다문화 교육, 신용 체험 교실하고 아까 그 정전기 하고 하는 거 창의 인재 아카데미 교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전래놀이는 아까 뭐 들었듯이 전통놀이 같은 건데요. 이제 저 있을 때는 이제 애들이 구슬치기 하거나 비석치기 하거나 이제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뭐 팔자놀이 뭐 달팽이놀이 이런 거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전래놀이도 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보면은 이제 막 요즘 저희 학교에도 있겠네 막 철문 같은 거 있고 그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좀 자유롭게 놀도록 하고 있고요. 신형체험 교실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거를 잘 하도록 이게 도와주고 있고, 예, 저 실습하는 동안에는 용돈 기입장에 이게 용돈 그 보드 게임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부루마블처럼 보드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용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용돈 기입장에 적어가면서 이제 계산을 쭉쭉 해가지고 이제 돈을 여기다 썼는데 내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거 없이 왜 돈이 안 맞지 이런 거 없이 좀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 자산 아카데미 교육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학 선생님 오셔서 하셨는데 이제 실습하는 동안에는 정전기의 원리를 해가지고 아까 사진에 보여주신 풍선을 머리에 대면은 이제 머리 비비면은 이제 정전기 올라오듯이 그런 정전기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그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센터 내에서 선생님들 없이 이제 원장님과 실습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센터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안전교육, 자치회의, 그리고 이거는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범 어린이상 시상이 있어요. 매달 있는데 안전교육은 그 말대로 아이들을 안전하도록 해가지고 뭐 유괴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횡단보도 갈 때 무단횡단하지 말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자치회의는 저 실습할 때는 이제 주제를 쉽게 해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요. 모모 어린이상은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센터 선생님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정해서 주시는데 이 어린이가 친구들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지, 그 동생들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센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은 얼마나 성실하게 이게 진행하는 것을 배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해서 정해진 아이에게는 모부 어린이상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문화상품권도 주고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원래 제가 들은 걸로는 원래 한 3월 후반이나 4월 달에 그 밖으로 나갈 계획이 있었는데 원래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했고요. 이제 센터 내에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회계 업무하고 문서 작성으로 저희가 좀 주요를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없는 오전 시간에 실습한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많은 시간이고 애들이 점점 이제 센터로 오는 오후 시간에 실습을 진행을 했고, 근데 심지어 또 아이들은 많은데 지도 선생님과 원장님하고 지도 선생님 별로 없으시고 실습 선생님도 부족하다 보니까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하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회계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공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고 이제 지출한 돈은 지출 내역서 뒤에 영수증을 붙여서 이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배웠고 이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감. 네. 소감을 이거 네, 있어가지고. 교수님 말 따로 하실 구두로- 말씀인 줄 알고. 구두로 이야기해요. 구두로 하려고 구두로. 했었는데. 네, 구두로 한번 해보죠. 네. 안 보고. 아이고, 저는 우선 실습 후 소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저랑 이제 같이 PPT를 준비했던 이제 이제 이정현하고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소감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 서남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항상 이제 실습생들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센터의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이제 이 가치관 안에서 이제 아이들의 역량 강화랑 이제 주도적인 참여랑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이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 서남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 센터 안에서 자원만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항상 고민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정말 뭐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게 열린 시선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습을 하는 기간 가운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특히 문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 이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진행되지 못했고, 또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인력이 또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실습생들을 많이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약간 실질적인 이제 업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아이들의 이제 그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그 외의 것들을 조금 많이 못한 점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우선 실습 소감까지는 끝났는데. 이제 우리 정현이의 실습 소감. 뭐 저도 똑같기는 한데
저희 이 실습 소감 이 세 가지 이제 지웅 형이 얘기해 주신 세 가지는 다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똑같은 공통점으로 얘기를 한 건데 저도 뭐 다른 게 있다면은 솔직히 좀 실습할 때 처음에는 뭐 누구나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제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친구들과 아이들과 좀 친해지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다가가기도 편해지고 이제 좀 실습하는 게 좀 쉬워질 텐데 이제 아이들하고 못 친해져가지고 친해질 때까지 어색하면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솔직히 좀 선원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 좀 애들이 웬만하면 다 활발하고 좀 애들이 웬만하면 다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이제 저랑 금방금방 친해져가지고 솔직히 지금도 센터 이제 좀 실습 일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가면은 애들이 선생님 왜 이제 왔어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항상 왔더니 왜 이제는 왜 안 와요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애들이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예, 고맙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 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실습 들으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내지는 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한 번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노주영 학원님, 김진성 학원님 먼저 좀 나눌게요. 네,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이렇게 서남지역 아동센터에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들으면서 그때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이제 가서 저도 이제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그때 추억이 다시 생각나면서 제가 했던 실습과는 또 다른 실습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교를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렇게 실습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거기를 지금 서비스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봉사를 부모님하고 가셨습니까? 저요? 네. 아니, 저 학교 때 봉사하러 갔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네, 저 아시는 분이 지역아동센터를 옛날에 하셔가지고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아니고? 여기 말고요. 다른 데.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선 학원님. 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더 좋은 방향을 계속 좀 고민하고 실천하시려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또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신용교육이 있었는데 그걸 어려서부터 또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아이들에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습하시느라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이 이제 드림 스타트라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계속 가난한 아이들은 교육도 잘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못 따라가고 학습도 잘 못 따라가니까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대학에 못 가니까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서 못 가니까 돈도 적게 벌고 다시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 가난한 아이들이 또 가난해 나. 그래서 희망 스타트다, 드림 스타트다. 이거 스타트 자체가 출발 자체가 이 출발점이 다르구나.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자. 해가지고 미리 이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돌보고 실은 지원센터도 이제 그런 것을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아이들이 다시 가난에 대물림이지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용 이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용 관리 이런 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러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막 있으면 다 써보고 그래서 항상 뒷 가운데 하나님이 뒷 가운데 이렇게 살고 뒷관리 이거 잘 필요하다. 이렇게 유혜진 아구님, 조현지 아님 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좋은 장점을 보게 돼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지 아버님? 저요? 예, 조현지 아버님. 조연해서 가지고 지금. 조현지 아버님 지금 합니다. 되게 늦게 실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알차게 하신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부분 사회복지기관 시설이 자원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클라이언트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잘 아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은 데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 하이 놀이터는 지역사회 자원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저 자신이 지역사회 자원이다 생각해서 했는데, 이러한 좋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좋은 가치를 같이 실현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런 가치를 공유해서 우리 지역이 어려운 애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돌봅시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거 좀 도와줘 이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돌보자. 우리의 미래 세대. 그것처럼 그런 지역사회 자원에는 좀 그런 가치나 철학이 좀 이렇게 좀 내포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김사무엘, 고준, 조희원, 준혁 학원수로 한번 갈까요? 사무엘 학원님? 네네. 네, 진짜 발표 잘 봤고요. 저도 지금 아동센터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준 학원님. 저도 사무엘하고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로하고 있는데요. 여기 애기들을 많이 좋아해서 이쪽으로 진로를 잡아볼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 지역아동센터가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원을 그 지역 주민들과 이제 모든 주변의 자원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 아동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저도 체험할 수 있고 이제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원 학원님. 네, 저는 아까 지웅님이 말해주시긴 했는데 저도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된 게 저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고 하셨는데도 되게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또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 학원님. 오늘 발표하는 수고 많으셨고 들으면서 아동 그, 그 센터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우리 홍보재정 정다희 학원님 수고하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체험에 제약이 됐던 거는 저도 다이랑 실습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약간 동병상련을 느꼈고, 특히 지웅이 오빠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같이 실습을 병행해가지고 엄청 막 저번에 한번 전화할 때도 걱정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 끝내서 실습 발표하니까 뭔가 제가 더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지웅이랑 지금 같이 사는데 지웅이가 월요일 금요일마다 집에 들어오면 거의 녹초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뭐 수업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실습까지 해버리니까 그래도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성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다 끝낸 거 보고 되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재령인의 거기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그냥 상황상 거기가 더 예. 적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20시간을 집행하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다희 아버님. 지역 아동센터 실습 발표 잘 들었고,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학교 다니면서 실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선민, 이은혜 아버님. 네, 잘 들었는데 저도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로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체력적으로. 진짜 이걸 알기 때문에 뭐 정윤이 오빠도 수고했고 지웅 오빠 수고한 걸 알기에 조금 마음이 조금 좀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안 해서 좀 실습 가운데서 조금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저 좀 제 실습 때가 좀 생각났었어요. 지금 했었으면 저도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방학 때 했으니까 괜찮았겠지만 학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때인데 너무 힘들었을 걸 조금 공감하면서 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앞으로 이제 현장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할 때 제가 이제 모금회에서 이렇게 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우리 같은 재단은 아닌데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수노인 목적한 신관장 지금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이뻐해.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이 센터장님은 아이를 그렇게 이뻐해. 예, 예. 어떤 사람은 청소년 이뻐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들 보면 그렇게 막 이뻐하잖아요. 이렇게 아빠들은 별로 안 그런데 엄마들은 그렇게 이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자기의 적성에 맞는 대상 계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면은 어머 짠한 거 하면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 예, 어머 짠한 거. 그래서 뭐라도 막 주머니에서 막 주고 싶은 대상자.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쁘게 키우셨어요. 증조 할머니가. 그래서 어르신들 좀 대하는 것이 조금 편하기도 하고 아이들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청소년들 또 아이 청소년 돌아가고 있지만 레크레이션 제가 강사도 좀 했거든요. 어르신들은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재미없어서 막 잠잠 춘향아 짝짝 하면서 막 따라서 해줘. 근데 애들은 재미없으면 핵 걸려버려요. 네. 근데 제가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찾아가는 것, 실습이 그런 기회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기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이은혜 학원. 이은혜 학원님은 얼마나 어르신들이 아마 이쁘고 보고 사랑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많이 봤지만 한 번도 가서 실습 같은 거 안 해보고 리뷰에 들어가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이제 발표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동들에게 또 보호도 하면서 돌봐주면서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은영 아버님. 네. 저도 저 1학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느낀 게 정말 체력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하고 오신 학우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제가 거기 자원봉사 한 곳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여기 센터장님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기관마다 기관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원을 열심히 끌어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수단화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시설장의 마인드에 따라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학우님, 이쪽 오셔서. 네, 우리 학우님들이 다양한 곳에서 실습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하신 두 분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저도 그런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싶어요.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치원생이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했듯이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노인들을 좋아하는 성향 그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또 어젯밤에 12시간 넘도록 오은영 박사님에 대해서 그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 프로를. 본 박사님? 오은영. 오은영. 네,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이은영은 아니고. 오은영. 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잘한 아이가 10개 중에서 1개를 틀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니 이걸 틀렸냐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걸 보지 말고 너는 정말 이번에 너 노력한 거 정말 내가 봤다. 고생했다. 이제 오답 한번 정리해라. 이렇게 했다는 부모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이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참 잘한 것 같고 저도 조금만 젊었다면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센터장도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 지역사회를 공간을 이용하는 거. 그 참이 지혜로운 것 같았습니다.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 발표하시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우리 이정연,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영 학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배운 점은 이렇게 실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열심히 더 공부하고 배워서 이제 미래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는 이제 좀 완벽하게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 처음에 이제 이 실습 기간에 딱 들어왔을 때 센터장님 너무 분주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 갔다가 돌아오셨다, 나갔다가 돌아오셨다, 나갔다 돌아오셨다가 이랬는데 저희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 돌아오셨을까 했는데 센터 내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가져오시는 것도 있었지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끔 또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자원들을 끌어오는데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여기 아동센터가 애들이 진짜 저도 이제 그 정연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이 진짜 바르게 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이제 애들이 또 좀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말에 대해서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또 잘 들어주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약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회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실습한다고 뭔가 체력적으로는 많이 이제 조금 빠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애들을 바라보면서 또 실습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함의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기존이나 들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그 자체의 사고의 전환이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현재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어떤 바램을 반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바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금에 있으면서 지역아동센터 많이 평가를 해가 돈을 많이 줬어요. 1,000만 원 이상 준 데도 있고, 500만 원, 700만 원 준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해가지고 돈 안 쓰는 기관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는 그 돈을 아이들의 새로운 욕구에 맞춰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아까
도시락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배달해주고 그다음에 한번 살펴봐 밖에서라도 잘 있나 안 있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동학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게 프로그램이 갇히면 안 된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통합적인 욕구, 코로나 시국에 생긴 통합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클라이언트 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서적 우울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고 싶다. 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 할 것이 없는 거죠. 예, 원 컨택트적 방법으로 아니면 안 된다고는 요즘 밥은 배민으로 잘 시켜 먹잖아요. 클라이언트 욕구를 배민적 프로그램, 배민적 사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의 제2의 뭐 코로나, 3의 코로나 다양한 어떤 환경이 생긴다고 하면 그 환경에 맞는 그때 새로 생긴 사회복지라는 것은 새로운 그 사회복지, 사회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라는 시대마다 달라. 그러면 그 시대마다 다르는 그 프로그램을 빨리 창의적으로 그 전에 창의성이 중요해요. 기존의 방법이 답습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가야만이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욕구를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 욕구를 기존의 방법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같이 돌봅시다. 소중한 가치를,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실은 뭐 돈도 나누고 그다음에 뭐 먹을 것도 나누는 것이 있지만 가치도 나눠야 된다. 가치. 야, 그 어린 지역에 있는 좀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신경 써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함유되어 있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들인데 이 아이들이 광주에서 커가지고 온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고 교육을 온다 그러면 다시 문제 행동이 생기는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자녀들이고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이다. 미래 주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그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지역에 있는 교인들하고 가치를 나누는 거지. 가치를 나누고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물건 하나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나눠서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눔은 물건을 그냥 가서 가져와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소중한 가치를 나눠서 그 가치를 나누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 가치만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잘은 못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도 이제 청소년 마이너리티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가치를 많은 사람과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연대가 되고 더 프로그램이 효과성,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코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지웅하고님이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들을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또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서 우리들을 더욱더 다듬어 주시옵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정도 말씀 안내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습 확인서 저한테 온 경우도 있고 안 온 경우도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실습 확인서가 실습 일지는 여러분들 잘 갖고 계세요. 나중에 혹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확인 냈는데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갖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실습 확인서는 제가 확인해보고 없는 경우는 실습 평가서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인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위에 여러분들 그 기관에서는 현장 실습하고 우리가 했던 현장 실습 이것이 지금 현장 실습 세미나예요. 이 현장 실습 세미나가 30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또 기록을 제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사인해서 여러분 드리면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사회복지사 시험을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들은 2급 바로 신청을 할 때 쓰면 되고 보는 사람들은 시험 합격 후에 또는 그때 또 이제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대로 2급 신청하고 합격한 사람은 합격할 때 1급 신청할 때 쓰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다음 주 정도까지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하나는 마지막 주 지금 다음 주인데 제가 하나 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는 다음 주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저희 학교를 좀 방문해 가지고 교육청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과 관계 회복을 위한 영상을 만드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장학사가 와갖고 그 좀 회의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전 중에 시간이 몇 개 안 된다고 그래서 10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안건이 다음 주에 하실 분들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 6월 14일 날 마지막으로 한번 그날 만나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어떠신가요? 우리 사무엘 어디 갔대? 사무엘 나가버렸다? 사무엘 어떠신가요? 사무엘이나 우리 어떤 거 좀 좋으실까요? 승우랑 한번 이야기해보고서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그날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주 늦게 어차피 중간고사 기간 동안도 가능하니까 기말고사 기간 가능하니까 그날 또 이렇게 해서 발표하셔도 되고 상의해서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다음 주는 만약 없다 그러면 제가 공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시고 상의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